안녕하세요. 송동훈입니다. 2025년 신세계 지식향연의 제가 맡은 파트, 두 번째 파트, 여행에 대한 올해 우리가 진행하는 여행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에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된 교육 방법이고, 케네디의 아버지가 그 당시 미국의 명문대생들이라면 다 갔던 여행이기 때문에 너도 갔다 와라 라고 강권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케네디가 대학을 가고 여행을 가던 시기가 1937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먼 옛날에 케네디 어떤 아버지는 케네디를 여행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케네디가 나왔던 하버드 대학은 여행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예일, 스탠퍼드, 컬럼비아 이런 데는 여행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의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은 다 자신들만의 여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여행을 그랜드 투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랜드 투어는 옛날 개념인 거죠. 그때는 여행을 한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안전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치안, 그리고 예를 들면 위생, 이런 모든 여행과 관련된 제반 인프라와 환경을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그냥 돈 좀 있으면, 여유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여권 가지고 가서 마음껏 여행을 하고 그냥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로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디가드, 여행을 어떻게 보면 이끌 수 있는 코디네이터, 그리고 동행교사까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특권층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여행이 그랜드 투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냥 가볍게 부릅니다. 스타디 투어라고도 하고요. 스타디 트래블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집은 스탠포드 프로그램집인데 정말로 이게 잘 돼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정말로 다양한 지역들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버드 대학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생들이거나 하버드 졸업생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스터디 리더라고 하는 이런 역할은 누가 할까요? 이것 역시 하버드 교수들 혹은 하버드 교수들로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정말로 많게는 100여 개에서 적게는 6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매년 방학마다 혹은 학기 중에도 돌아갑니다.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곳을 다양한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터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맡게 돼 있는 거죠. 신세계 지식향연도 21세기적인 시각에서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세계사적인 지식, 문화적 지식,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여행을 지식향연이 시작됐던 2014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로마 제국이었고요. 2015년에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셰익스피어였고 2017년에는 케네디였습니다. 2018년에는 합스부르크 제국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019년에는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에게해의 시대 그리고 혁명의 시대 이런 것도 했지만 과감하게 어차피 여행을 못 가는 시즌이니까 여행과 상관없이 우리도 한번 큰 꿈을 꿔보자 해서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2023년에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주제로, 그리고 작년에는 위기가 낳은 리더가 만든 미래라는 주제로 윈스턴 처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그랜드 투어를 기획하고 실행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여행은 무엇일까? 여행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은
배우러 가는 겁니다. 여행은 영감을 얻기 위한 거고, 여행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말로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신세계 지식향연의 주제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택한 이유는 그리스가 서구 문명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도 그리스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런 귀엽게 생긴 올림푸스의 12신의 스토리,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 문명을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지식향연이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나라를 다녀왔지만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랜드 투어의 가장 목적에 맞는 어떤 뿌리와 역사와 문명과 예술과 철학과 문학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지로 저희는 그리스를 선택했습니다. 열흘 동안 다녀올 겁니다. 열흘 동안 다녀올 건데 이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여행의 중심지는 당연하게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겠죠. 그러나 저희는 아테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린트, 그리고 아테네 이전의 선주 문명이었던 미케네, 그리고 고대 올림픽의 발생지였던 올림피아, 그리고 자킨토스라고 하는 섬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스는 사실은 섬이 절반이죠. 섬이 절반이라 너무나 많은 섬이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자킨토스를 고른 이유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라스 나프팍토스를 거쳐서 우리에게 달포의 신탁 혹은 델피의 신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 그대로 그 당시의 글로벌 점집입니다. 정말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글로벌 점집이었던 델포의 신탁까지를 보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는 일정. 지금 보면 좀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리스가 빡빡한 곳입니다. 봐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들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테네, 고대 민주주의의 발생지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국의 러니미드 평원이라는 곳 소개해 드렸잖아요. 러니미드 평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죠? Birthplace of Modern Democracy, 근대 민주주의의 발생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식한 민주주의의 발생지, 민주주의의 오리진을 가져왔던 곳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이 아크로폴리스와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이 부서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명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곳들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시면 참 폐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폐허 속에서 서구 문명의 뿌리에 해당하는 아테네의 위대함, 이거를 절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크로폴리스 반대편에는 필로파푸스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고 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옆면의 이 아크로폴리스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테네를 가면 웬만하면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아크로폴리스를 이 언덕 위에서 바라보려고 항상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이제 문명의 어떤 한 장면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면 다 같이 이 언덕에 앉아서 아크로폴리스로 해가 떨어지는 그 멋진 장면을 같이 감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아까 필리파푸스 언덕 밑에 푸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민회가 열리는, 소위 말해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오늘날 대원칙, 그러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소중했고 희귀했던 그 원칙이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 푸닉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여기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나 찾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아고라는 저희가 시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모든 폴리스들의 공공생활의 중심지였죠. 행정, 법률, 상업 이런 것들이 다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폐허라고 해도 여전히 볼 게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아고라입니다. 그리스는 아테네는 특히 워낙에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가 문명이 몰락한 이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된 이후에도 로마의 굉장히 많은 황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아테네를 사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네로, 그리고 현군 중에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아테네의 많은 유적들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은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던 신전이죠. 지금은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전성기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광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독립한 이후에 만들어진 말 그대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의 이런 건물들도 굉장히 멋지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높다는 언덕이죠. 여기 올라가서 보면 정말로 아테네의 전경, 그리고 그 아테네를 둘러싼 이 바다의 모습까지, 피레우스 항구의 모습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국립고고학박물관은 말 그대로 정말 인류 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를 가면 정말로 무수히 많은 고대 그리스 혹은 로마 시대의 대리석 상을 보게 됩니다. 대리석 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나 이 대리석 상의 원본이었던 청동상은 대부분 부식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원본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 대리석상들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든 청동상을 카피뜬 거에 불과합니다. 그 카피조차도 2000년이 넘으면 결국 세계적인 유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단한 청동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국립고고학박물관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을 써도 다 볼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에서 출토된 무수히 많은 유적을 갖고 있는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경할 때 굉장히 쾌적합니다. 아테네가 있는 주변에 또 중요한 곳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니온 곳이라는 곳입니다. 수니온 곳은 이렇게 아테네로 들어오는 바다의 초입에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었죠. 말 그대로 뱃사람들에게 행운을 혹은 안전을, 성공을 기원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수니온 곳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 바람과 바다가 결국은 상업도시, 해군으로 이 에게해를 제패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근본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정말 수니온 곳의 바람은 진짜 특별한 강함이 있거든요. 머리가 다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너무 널리 알려진 마라톤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던 그 마라톤 현장, 여기도 저희가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다프니 수도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정교회 건축의 정수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아테네로 떠나서 저희는 코린트로 갈 겁니다. 코린트는 아테네가 성장하기 이전에 스파르타, 테베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세계에 굉장히 번영하던 폴리스 중에 하나였고, 입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세계가 몰락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이후에는 그 당시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 로마의 속주 총독지를 했던 곳이 바로 코린트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이 폴리스의 맨 위에는 어떻게 보면 중세 때 만들어진, 중세의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던 프랑크족들의 성이 여전히 거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를 지배하고자 했던 외세들, 그 외세의 지배자들의 엄청난 욕망을 드러내는 거대한 성체들을 우리는 또 이번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미케네,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모의 작품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가멤논 왕이 바로 여기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도 이곳에서 발견됐죠.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옛날에 이런 곳이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었나? 물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올리브 숲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큼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조금 다양한 기록이 있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 무수히 많은 폴리스에 살던 다양한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770년대,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9세기 그 무렵부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올림피아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축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 문화적으로 정말로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게 고대 그리스의 문화입니다. 인간의 육체, 인간의 정신, 인간의 육체의 기능, 그거를 남과 겨뤄서 누군가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게 무려 2800~900년 전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클레네는 자킨토스로 넘어가는 그 바로 항구 옆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가면 프랑크 성체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머물러 있지, 사실은 그 이후의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됐죠.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된 이후에는 동로마 제국에 편입이 됐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1204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4차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프랑스의 기사들과 베네치아가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해체시키고 당시에 잠깐 라틴 제국이라는 제국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상당 부분은 프랑스 출신의 귀족들에게 지배를 받는 영주 국가들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결국은 1453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게 되고 1830년대에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근대 그리스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리스 내에는 12세기, 13세기에 14세기에 지어졌던 무수히 많은 프랑스 서유럽식 성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여기까지 와서 이 지역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 투쟁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성체들도 이번에 몇 곳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자킨토스라는 섬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스의 섬은 말 그대로 낭만이죠. 언제 가도 어디를 가도 정말로 그리스 섬 특유의 낭만적인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자킨토스는 우리에게 특히 유명한 바로 이 난파선이 있는 이 장면으로 정말로 유명하죠. 한때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고, 그 드라마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그 현장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난파선이 있는 나바지오만입니다. 정말 한번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 푸른 바다와 더불어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저희는 파트라스라는 곳을 거쳐서 나프팍토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나프팍토스는 고대 그리스 때 아테네 사람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에 자기들의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거주시키면서 만들었던 코린토스 지역으로 들어가는, 코린토스만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충지에 만들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얼마나 아테네가 이 항구 도시의 선점, 위치를 잘 선점했냐면 지금도 나프팍토스는
그리스 해군에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400년 전쯤에 이 도시를 선점을 했는데 여기를 위치를 정했는데 그게 지금도 해군 기지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곳의 지형을 잘 알고 활용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나프팍토스를 다녀오는 분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 델포이 신탁을 처음 찾았을 때의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험난한 산맥을 쭉 헤치고 들어서서 어느 귀퉁이를 딱 도는 순간 정말로 그림처럼 이 델포이 신탁의 전경이 펼쳐지거든요.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 여기가 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글로벌 점집들이 몰려있는 그런 센터였는지 알겠다. 정말 영험이 있는 땅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짜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신다면 이곳에서 느끼는 영험한 기운? 그걸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랜드 투어는 결국은 여행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교육인 겁니다. 까미가 얘기했듯이 여행은 무엇보다 위대하고 엄격한 학문과도 같은 것이다. 신세계 지식향연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성장의 계기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